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프리즘 코리아라는 곳에서 나온 M320PU라는 모니터입니다. 32인치 UHD급 모니터이고요. 광색역으로 추정이 되는 모니터인데요. 지금 상태는 그 공장 출하 시 상태로 기본 리셋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함께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센서는 일단 스펙트로 포토메타 i1 프로 2 하고 컬러리미터로는 이제 i1 디스플레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센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로는 디스플레이 칼 3.6 버전하고 최근에 아길 CMS가 좀 업그레이드가 됐었죠. 그래서 아길 CMS 2.0.1 버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맥 운영체제에서 사용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윈도우 쓰시면은 윈도우에서도 함께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디스플레이 칼 3.6 버전이고요. 3.6 버전에서 제가 센서와 디스플레이를 인식하도록 그 아이콘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i1 프로 2 하고 i1 디스플레이 프로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광색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컬러리미터를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이나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하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당히 좀 오차가 많은 결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리미터 보정치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툴스 메뉴 가셔가지고 그 커렉션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트 컬러리미터 커렉션이라는 기능이 디스플레이 칼에서는 제공이 되지요. 그래서 이 기능을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i1 디스플레이 프로를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스펙트럴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일단 준비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로 그 지금 이 모니터가 재현해내고 있는 스펙트럼을 찍기 위해서는 스펙트럼 포토메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1 프로라든지 아니면 컬러먼키 같은 제품을 통해서 이 모니터 디스플레이의 스펙트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스펙트럴 데이터를 읽을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센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스타트 메저먼트를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측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스펙트로 포토메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센서 자체의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이트 타일에다가 센서 자체 캘리브레이션도 해달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서 센서 자체 측정, 자체 캘리브레이션 진행하고요. 네, 센서를 이제 테스트 윈도우에다가 올려달라고 표시가 되고 있네요.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스펙트로 포토메타를 가지고 흰색과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모니터가 재현하는 이제 원색에 대한 스펙트럴 데이터를 읽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은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디스크립션 상에는 이 디스플레이 칼이 이제 파악한 정보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치를 좀 표기를 이 모니터의 이름으로 집어넣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걸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을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M320PU 모델에 대한 i1 프로 2를 가지고 찍은 스펙트럴 데이터다 라는 것이고,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는 뭘까요? 지금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 LED를 썼는지 아니면은 RGB LED인지 GBR LED인지는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 패널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이럴 것으로 추정되는, 제가 이 모니터를 봤을 때는 좀 약간 이 사선에서 봤을 때 좀 컬러가 이렇게 변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전통적인 VA 계열 패널의 특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화이트 LED의 이제 PA 계열 패널 정도 또는 뭐 RG 포스퍼의 PA 계열의 그런 패널 정도로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 기술을 좀 적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이렇게 리스팅을 할 때 사용되는 뭐 정보이지 실제 캘리브레이션이나 프로파일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OK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만든 이 커렉션 데이터를 이제 공유를 해서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올린 것인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단계도 표시가 되는데 OK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제가 만든 이 스펙트럴 데이터가 이제 업로드가 이렇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커렉션 메뉴에서 보시는 것처럼 RG 포스퍼 VPL을 사용한 프리즘 M320PU 모델의 이 스펙트럴 데이터가 표시가 되면 이거를 이제 컬러리미터 보정치로 사용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 i1 디스플레이 프로 컬러리미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얘를 사용하더라도 뭐랄까요, i1 프로에서의 그런 정확한 색역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커렉션치 없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컬러리미터는 무조건 오차가 생긴다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디스플레이는 일단 이 M320PU가 HDMI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1 디스플레이 프로로 찍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LCD가 아니라 왜 리프레시를 사용을 했냐면은 이 코렉션 수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펙트럴 코렉션 수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에 이 패널의 타입을 선택을 하는 부분이 리프레시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분도 무시하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이 코렉션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캘리브레이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디스플레이 칼이 기존의 다른 소프트웨어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에 있어서 상당히 딱 제대로 뭔가 캘리브레이션에서의 설정값, 프로파일링에서 설정값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캘리브레이션에서 에지 메저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화이트 포인트나 화이트 레벨, 그러니까 흰색의 밝기, 흰색의 색상, 그리고 검정색의 밝기, 그 다음에 톤 제한 특성, 이걸 전부 다 as measured, 그러니까 결국 측정된 값대로 하게 되면은 캘리브레이션은 안 하겠다는 얘기고 프로파일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버튼을 보면은 프로파일 only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캘리브레이션도 하겠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원하는 값, 예를 들면은 뭐 톤 커브를 뭐 감마 2.2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화이트 포인트를 뭐 6500으로 놓는다든지 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던 그런 캘리브레이션 값을 입력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블로그에서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특히나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 하드웨어 기반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그래픽 카드에 들어있는 8비트 룩업 테이블을 1D LUT죠. 특히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의 채널을 256단계로 조절을 하는 1D LUT 상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은 무조건 개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캘리브레이션으로 인한 득도 있겠지만 손실도 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은 캘리브레이션 없이 프로파일링만 해서 뭔가 이득만 취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은 일단은 프로파일만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면은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는 모든 옵션을 다 as measured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링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로파일 설정해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커브스 플러스 매트릭스가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프로파일 퀄리티를 이제 최고급으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 차트를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토 옵티마이즈드로 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찍을 이제 패치수, 결국 샘플링하는 컬러의 개수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패치수를 조절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이 패치의 개수입니다. 몇 개를 찍을 것인지. 그런데 보통 우리가 캘리브레이션과 모니터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할때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한 30개 정도로 하시게 되면은 결국 1D LUT의 그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커브스 플러스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행렬값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패치 수를 증가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XYZ LUT 룩업 테이블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플러스 행렬까지 두 개의 데이터를 함께 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패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 샘플링 되는 컬러의 정확도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렬 플러스 매트릭스까지, 행렬 플러스 LUT까지 룩업 테이블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보다 더 고품질의 모니터 프로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아래쪽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425 패치 정도를 선택을 했을 때는 대략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저는 여기서 1000 패치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800 패치 정도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은 뭐 800 패치 정도, 뭐 물론 이제 그 패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 컬러 샘플에 대한 정확도가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 물론 그러면 최고로 많이 패치를 하면은 제일 좋겠죠. 제일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테이블의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뭐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정확도가 증가하는 정도의 수준이 또 뭐 미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선택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800 패치 정도 진행을 하고요. M320 PU라고 제가 별도로 이름을 넣고 이제 프로파일 온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캘리브레이션은 안 하고 프로파일링만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프로파일 안에는 그 캘리브레이션 곡선이 내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곡선을 집어넣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윈도우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캘리브레이션 수치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값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mbed Calibration Curves in Profile을 이제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은 이제 선형의 캘리브레이션 곡선을 이제 대신 프로파일에다가 내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일단 캘리브레이션으로 인한 톤 손실적 문제는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컨티뉴 버튼 눌러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측정창이 표시가 되고요. 센서를 해당 영역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제 스타트 메저먼트 측정 시작 버튼 누르면은 본격적으로 계측이 시작되고 이제 캘리브레이션 단계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프로파일링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진행되어 온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i1 프로를 가지고 이 모니터의 정확한 세격을 스펙트럴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이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스펙트럴 데이터를 이 센서한테 학습을 시켜줬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컬러리미터 센서는 이 i1 프로로 그 찍은 스펙트럴 데이터의 원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상치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얘로 찍지, 그죠? 얘 처음부터 i1 프로로 그냥 다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해버리면 될 텐데 뭐하러 i1으로 이제 스펙트럴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이 그 i1 디스플레이 프로라는 컬러리미터로 이제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하느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컬러리미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빠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리 그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 패치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800개의 패치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를 이 디스플레이 칼이 막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게 CMS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아게 CMS가 계속 계산을 해서 800개의 그 패치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800개의 패치의 구성이 모두 완료가 되면 이제 또 측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디 한번 조금 보셨다가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800개의 패치를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쭉 만든 다음에 이제 또 측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만들어지는 프로파일은 행렬, 매트릭스하고 LUT, 룩업 테이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요 센서의 장단점 부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컬러 리미터로 찍으시는 경우에는 스피드가 좀 빨라진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아까 보셨다시피 한 20분 이내에 했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i1 프로로 하시게 되면은 거의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실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그 스파이더와 같은 센서를 사용하셔도 한 2시간 정도 넘게 걸리실 정도로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얘는 그 정확도와 함께 또 속도도 상당히 좀 빨리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컬러 리미터가 스펙트로포토미터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암부 구간, 섀도우 구간, 어두운 구간에 대한 측정의 정확도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그 고가의 스펙트로포토미터 대비 컬러 리미터가 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그냥 i1 프로로 할래 그럼 i1 프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고 더 훨씬 더 뭐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오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시간대 효과, 노력대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컬러 리미터에다가 스펙트로포토메터의 값을 주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행을 하셔도 꽤 괜찮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패치 수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799개 패치를 찍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41개, 42개 패치를 찍고 있고, 지금 리메이닝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남은 시간은 대략 한 30분 정도로 지금 예측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